이름은 안승현입니다. 그리고 주소는 충북 계산군 청천면 대전 토성에서 3대째 살고 있으며 우리 선대조 산소도 우리 집안 선영에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집안들이 좀 많았는데 우리 집안들이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집안의 회장과 총무도 이제 같이 맡아서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학교 관계 잊지 못할 친구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덕평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방송통신대 전자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때 1학년은 우리 고모네 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하숙할 때 쌀이 3마리야. 한 달에 쌀 3마리를 갖다 주고 하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체 못 살았기 때문에 쌀 3마리 할 게 없어서 제가 이제 우리 토성이라는 데서 괴산까지 한 60리 정도 되는 데인데 60리 길을 계속 통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1학년이고 한 5년 동안을 계속 통학을 했습니다. 근데 통학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운동화가 지금 메이커 있는 운동화 나오는데 옛날에 운동화도 싸구려 운동하고 나는 신발이 2개예요. 뭐냐면 검정 고무신이라는 거지 있잖아요. 그거를 집에서부터 학교 근처까지 올 때는 그걸 신고 와야 돼요. 왜냐면 이 운동화를 아끼기 위해서. 운동화 또 거기서 가다 보면 얼마 못 신잖아. 그래서 고무신은 또 살 수는 있지만 운동화 사기가 엄청 어렵고 비싸기 때문에 운동화를 아끼기 위해서 검은 고무신 한 짝, 운동화 하나 이렇게 해서 학교에 올 때는 운동화, 그리고 이렇게 걸어올 때는 검은 고무신 이렇게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제가 이제 도시락 있죠, 도시락 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동그란 무슨 스된 그릇인가 무슨 그릇에다가 거기다 보리밥을 넣고 그 다음에 반찬은 뭐냐면은 고추장이죠, 고추장을 넣었어요. 종지 하나에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고추장을 넣고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 가방도 없잖아요. 그전엔 책보라 그래가지고 이 헝겊이 네오바트다 헝겊에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어깨에다 둘러매고 막 들고 뛰는 거예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 와서 이제 점심 시간이 됐는데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점심을 나는 내가 혼자 먹었어요. 왜냐면 고추장과 보리쌀이 전화기 쏟아져 가지고 막 비벼져 있으니까 뻘겋게 비벼져 있으니까 친구들 있는 데서 못 먹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권태수라는 우리 내 친구가 있는데 저 청주에서 식당을 하는데 그 친구가 같이 야 승현아 나하고 같이 점심 먹자는 난 못 갔어요 거기를. 걔는 도시락 그러니까 옛날에 도시락 이렇게 쇠로다 된 거 도시락 걔는 나는 그거 살 돈도 없었고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 사가지고 걔는 반찬이 뭐냐면 멸치 아니면 장아찌 또 아니면 무슨 생선 이런 것만 싸가지고 왔었어. 근데 그걸 보고 진짜 나는 참 진짜 눈물이 나지만은 나는 구석탱이에서 혼자 먹었어요. 그래서 걔가 내 고추장을 가져가고 집 반찬을 나를 갖다 주고 이런 친구 다정한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도 내가 그 친구가 보면은 진짜 내가 눈물이 나요. 나 그때 당시에 내가 참 학교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친구가 반찬을 줄 때 너 멸치를 볶은 거를 줬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먹고 남겨서 내가 데리고 갖다 줬지만은 그런 게 좀 갖다 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다 먹어야지 이거 왜 남겨오느냐 그랬었는데 나는 그걸 못 먹은 거야.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런 참 옛날에 중학교 때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 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이런 볼펜이지만 옛날엔 연필 아닙니까, 연필. 근데 걔는 볼펜이라는 걸 샀어요.
근데 그 볼펜이라는 게 그 얼마나 좋은지 내가 봤을 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옛날에 인삼 농사를 졌었는데 인삼을 말린 거를 2개인가 3개인가 갖다 주고 그 볼펜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그 볼펜을 그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나 이 친구는 잊지 못할 친구다.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나를 밥을 도시락을 먹을 때 그런 것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고맙다. 지금도 뭐 가끔가다 이렇게 통화도 하고 같이 만나서 청주 나가면 만나서 밥도 먹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결혼, 배우자, 자녀 하고 현재 하는 일. 요거는 이제 제가 1978년도 결혼을 지금 우리 식구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저는 29년 8개월인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은 결혼 전에 농협에 근무를 했었어요. 농협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자그마한 이제 결혼하고 자그마한 먹고 살라니까 뭐 자그마한 그 슈퍼를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고 나는 나름대로 그냥 한국전력에 다니면서 조금 벌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을 때 우리 애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200원만 써라. 200원어치만 써라. 근데 애들이 이제 뭐 장사하고 그러니까 슈퍼 하니까 막 갔다가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절대 우리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엄마한테 꼭 200원어치만 엄마가 주는 대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징어 다른 사람들이 그 맥주 먹을 때 오징어 맥주를 하잖아요. 그지? 근데 오징어를 그렇게 먹고 싶어서 애들이 했는데도 오징어를 한 마리 못 구워줬어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앞에 우리 집 앞에 보건소가 있었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먹고 나머지 다리 몇 개 남은 거 있잖아요. 그 나는 자식을 둘뿐이 못 뒀어요. 남자 아들 둘. 근데 그 남은 거를 서로 이제 만일에 4개가 남았다 그러면 동생 2개, 형 2개 이렇게 지들이 논아서 먹더라고. 자, 그걸 볼 때 왜 나는 저렇게 애들이 먹고 싶어 하는데 그걸 참 덥석 오징어를 한 마리 뜯어서 못 꺼준 거야. 그래서 참 우리 애들 지금 보면은 진짜 내가 눈물 나요. 진짜 너무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놈들이 잘 컸어요. 지금 우리 큰아들은 항공대를 나왔어요. 항공대를 나와가지고서 SBS에서 운영하는 태영건설이라는 게 데가 있어. 근데 이제 그 태영건설이 지금 SBS를 이렇게 돈을 벌어서 SBS를 도와주고 있는 거지. 그래 거기서 이제 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10대 안에 드는 그런 건설 회사예요. 엄청 큰 건설 회사인데.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얘가 이제 돈을 열심히 벌고 그래서 우리 며느리도 이제 선생이고 이제 학원 원장이고 그래서 그래서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지금 서울에 2채 정도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은 청주에서 근무하는데 사마전기에 잘 아시나 모르겠지만은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그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 그래서 수석 연구위원으로 있는데 얘가 중국을 잘 가요. 아주 일주일에 몇 번씩 중국을 가야 돼요. 중국에 이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이제 깔아주고 컴퓨터를 깔아주고 이렇게 오는 거라. 그래서 얘도 잘 되고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둘째 며느리는 이제 충주에 충주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강사로다가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애들은 다 잘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애들한테 우리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첫 번에 취직을 할 때 우리 아버님이 너는 어느 회사를 가든 그 회사에서 가장 좀 아끼고 네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없으면 회사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라.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큰아들이 SBS에서 면접을 볼 때
그 아버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 없었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서 얘가 하는 얘기가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버지도 네가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 가장 제일 가는 네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직원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얘가 면접을 볼 때 써먹었어요. 마지막으로 그걸 써먹었어요. 그래서 SBS에서 2명 뽑는데 240명이 왔어요. 2명을 뽑는데 그게 뭐 떨어지고 나서 2명을 뽑는데 4명이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너는 어느 회사를 가든 가장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 너 없이는 안 될 사람으로 이렇게 일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우리 큰아들은 그래서 SBS 그러니까 태영건설에서 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면 다 잘 됩니다. 저 선생님은 뭐 이 배지 대한민국 배지지 이 배지요. 이게 뭐냐면요. 이 배지가 뭐냐면은 대통령 상을 받은 사람은 이 배지를 하나 줘요. 이 배지를. 제가 대통령 상을 받았어요. 예, SBS에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그 통일에 대한 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은 뭐냐면 통일이 되면 뭐합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부터 통일될 때까지 사람이 한 사람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50,000원이 됐든 100,000원이 됐든 통일기금을 걷자. 이래가지고 통일기금을 걷어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국 민족통일협의회 24만 명인데, 예, 24만 명이 다 통일기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는 3,600억이 통일기금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이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면은 뭐든지 진짜 잘 됩니다. 사회생활 활동은 1980년도에 제가 한국전력에 입사를 했고 9년 8개월을 근무를 해서 한전에 그 박정기 사장이라는 양반에 내가 봉사 대상을 받았어요. 그 대상을 받아가지고 각 지점 지사를 15일 동안 다니면서 내가 강의를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봉사 활동을 했다. 한국전력 직원으로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래가지고 저는 봉사 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 12대 때니까 김종우 국회의원님 아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예, 육선 국회의원님에서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이제 우리 청천에 고향을 두고 있는 김종우 국회의원님이 나를 보더니 갑자기 국회의원실로 딱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가면서 나보고 그 장관님 하시는 말씀이 야 승현아 넌 나하고 같이 일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장관님 저는 그 능력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너뿐이 없어 그래 무조건 내려가라 그래 내려왔더니 바로 그 이튿날 연락이 왔어요. 비서직으로 국회의원 비서직 그러니까 국회 사무소 직원 소속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전력을 이제 퇴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좋은 한국전력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한국전력 무지하게 좋았어요. 거기 퇴사를 하고 국회의원 내 비서생활 국회 사무처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김종우 장관님이 육선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9년 8개월 근무한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비서생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하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장관님한테 저기 보라원이라는 데 아시나 모르겠네. 청천 관평에 청소년 수련원 보라원이 우리나라에 최고 큰 수련원이 생겼어요. 코롱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나 글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글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계장으로다가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근무를 열심히 해서 그 이동찬 회장님의 또 내가 상도 받았어요. 최고 큰 상. 이동찬 씨가 코롱그룹의 회장님 아니에요. 코롱그룹의 이동찬 회장님이 그때 당시에 진짜 내가 최고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열심히 하는 것뿐이 없어요. 좌우지간 아직 그때 나이도 젊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도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원장까지
최고 큰 운영팀장 후에 부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운영팀장하고 부원장까지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상 특별한 얘기는 저는 그래요. 솔직히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진짜 뭐든지 그 부모 말씀 잘 듣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또 내가 이제 물론 태생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올바른 정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결과 그 자식들도 잘 되고 또 우리 며느리들도 다 잘 되고 또 우리 손자들도 지금 잘 돼요. 우리 손자들도 지금 전교에서 막 10등 안에 들고 5등 안에 들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야, 이놈들도 좀 뭔가, 나는 그거에 애들한테 이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지도자가 되라, 이 얘기예요. 지도자가 되라. 열심히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뭐,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 내가 써준 글씨가 있어요. 한문으로 탁 써줬는데, 지도자. 꼭 지도자가 되라. 그리고 내가 우리, 여자, 네가 가장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판사가 돼서 정확한 판단을 내서 그 사람을 살려라. 판사가 내가 여자 손녀딸은 내가 요 판사가 되라 이렇게 내가 써줬어. 그래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 판사가 지적을 해서 이건 무죄로 처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무죄인데도 꼭 유죄로다가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게 요 판사가 돼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무죄를 처리하라. 후손에게 이제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아무런 일 없이 잘 지내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나온 생활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서 건강하게 잘 살기 바란다. 그리고 후손에게는 손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고 예의 바르며 학교에서는 모범생이 되어 이 나라의 큰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손자 손녀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